3월 12일 금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포항시 의회 시정질의에서 지열 발전에 의한 지진의 위험성을 포항시가 묵과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포항시 의회 박희정 의원 만나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박 의원께서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포항시가 지열 발전 사업 추진 당시 지진의 위험성을 묵과했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요. 포항시가 지진이 날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건가요? 사전에 검토해볼 기회는 있지 않았나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소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것이 설치되는데요. 네. 이때 공문서에 보면 미소 진동, 미세 지진파 등이 언급이 됩니다. 네. 예, 이때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지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용역 때도 자료에 현장 인근 미소진동 문제가 적혀 있었는데 이조차도 깊이 검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5.4 지진이 있기 전에 미소 지진이 여러 차례 있었고 또 인근의 집안 침하와 집안수 이상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고요? 누가 어떻게 포항 지진을 만들고 불러냈나라는 책자에 보면은요, 쿵쿵 소리가 났다는 민원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네네. 사실 2015년 포항시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민원이 있지 않냐고 지적한 부분이 있었고요. 네. 공식 기록으로는 2014년에 모 업체에서 제기한 민원이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비공개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2016년까지도 해소가 되지 않고 진행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민원이 제기됐을 때 토목을 비롯한 현장 전문가들이 제대로 대응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전 조치만 신속히 있었어도 5.4 지진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네요. 근데 어,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네. 그런데 이 포항시의 해명처럼 국책 사업인 지열발전소의 문제점을 지자체가 알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지진이 나고 나서도 지질학자들조차 지열발전소와의 관련성을 좀 몰랐을 정도니까요. 관련해서 감사가 청구가 됐었어요. 그래서 감사원이 그 감사를 했었는데 네. 결과를 보면 지진이 날 수 있었다는 점은 사실 산업부도 사전에 알지는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보면 포항시도 사전에 알지는 못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진행 과정에서 불안한 요소들이 곳곳에 보였는데 살펴보지 않은 것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지진 피해 조사와 또 보상이 진행 중인데요. 지금에 와서 포항시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좀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촉발 지진 발표 이후에 많은 이제 고민을 했고 자료를 살펴봤었어요. 이제 이 네. 사실을 안 지는 제가 사실 오래됐었는데 음, 그 과정에서 지진특별법도 제정을 했고 감사원 감사도 진행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현재는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거든요. 네. 이러한 절차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까 봐 언급을 자제해 왔던 것이고요. 음, 이제는 지진특별법도 일부 개정이 되었고 네. 지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큰 틀이 정해지고 절차대로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이 시점에는 과거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포항시도, 포항시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한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러면 포항시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국책사업 유치했다고 거창하게 홍보만 해놓고 누구 하나 제대로 들여보지 않는 관행 없어져야 할 것이고요. 네. 또 피해자는 포항 시민이지 포항시가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지진특별법에는 지진 피해 극복을 위한 국가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포항시가 철저하게 피해 당한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 의원께서 형산강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문제점도 지적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형산강 프로젝트는 국가의 하천 정비 사업인 형산강 협착부 확장과 맞물려 있는 사업이었고요. 네.
협착부가 뭐냐 하면 강폭이 갑자기 좁아져서 네. 상류 구간에 홍수가 생기니까 이 좁아지는 구간을 확장해서 물을 흘려보내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상류에 물은 빠져도 하류는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바다 수위가 높아지고 바닷물이 역류하고 있는 문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네네. 자연을 건드릴 때는 신중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할 시기에는 포항시 현안 때문에 집중하지 못했고 나중에는 오히려 형산강 프로젝트를 진행해 버리거든요. 네. 이번 시정질문 답변에서 포항시가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지켜봐야겠지만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몇 년째 계속 태풍 피해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상기후로 태풍이 잦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포항시가 미래 먹거리로 배터리 산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얘기죠?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제기였는데요. 네, 현재 포항시에는 2차 전지 원료를 만드는 기업이 유치되었고 폐기된 배터리에서 재료를 회수하는 리사이클링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환경적으로 안전한 배터리 산업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튬, 니켈, 황산화 물질 등 사용되는 원료만 봐도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네, 산업단지가 먼저 들어선 것이 아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이후에 그 산업단지의 관련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도 문제이고 네, 공장 내부 근무 여건 측면에서도 불안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업 유치도 좋고 국책 사업도 좋지만 지열발전소 사례에서 보듯 우리가 만에 하나 일어날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사전 검토도 충분히 하고 국책 사업이라도 진행 과정에서 의문이 생기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포항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시민들의 걱정거리가 늘지 않도록 포항시를 잘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항시의회 박희정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